추위에 지친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저렴한 겨울 간식. 추울수록 더 사랑받는 어묵,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묵의 고향이라 불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어시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매일 44만 톤의 생선이 거래되는 부산의 공동 어시장. 지금 보이는 것보다 44배나 많은 양의 생선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고등어부터 삼치, 비엉어 등 다양한 어종이 거래되는데 최근엔 고등어와 갈치가 많이 잡힌다네요. 생선이 들어오면 크기별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만도 무려 300여 명. 요거는 오뎅 만든 공장으로 가요. 칼치에 오뎅으로 하면 맛있어요. 분류 작업은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되는데 크기가 작은 갈치는 따로 분류돼 어묵의 재료가 됩니다. 100g 이상 돼야 이제 시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묵용으로 은빛 나고 이렇게 색깔이 좋아야 선도가 좋은 거고 이런 고기를 사용해야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크기가 큰 갈치는 조리용으로 판매되고 풀치라고도 불리는 작은 갈치는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최대한 빠르게 옮겨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게 123장 나왔으니까 한 2돈에서 한 3돈 사이 정도 양이 됩니다. 어묵 매출의 40%가량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 집중돼 있어 매일 갈치 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묵용 갈치들이 옮겨진 곳은 인근에 위치한 어육공장인데요. 갈치는 옮기자마자 냉동시킨 후 다음 날 해동과 동시에 어육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작업대 위에 산처럼 쌓여가는 갈치들. 그런데 굳이 어묵용 재료로 갈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갈치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살이 많이 나오고 갈치 생선을 썼을 때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 생선살, 생육, 이 생육을 많이 씁니다. 어묵은 생선살을 잘게 다져서 만드는데 그 생선살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어육공장입니다. 목장갑 하나만 낀 채 꽁꽁한 생선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는데요. 칼치 창자에 납니다. 오뎅 깨끗하라고요. 깨끗해지라고요? 칼치 요 배 아닙니까? 요 창자 빼는 게. 갈치는 내장을 제거해야 비린내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떼어낸 머리는 따로 보관하는데요. 갈치 머리만 모아서 쓸 곳이 있다는군요. 요 대가리는 살을 가고요. 이거는 젓갈도에 젓갈. 젓갈 담가요? 예. 게다가 내장은 사료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니 무엇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선 비린내가 공장 안을 꽉 채우지만 아직도 손질을 해야 할 갈치는 산더미인데요. 요즘처럼 물량이 많은 날에는 한 사람이 8시간 동안 300마리 정도의 갈치를 손질합니다. 몇 마리나 까세요? 하루 정도 땁니다. 하루 종일이요? 하루 정도 따요. 논살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해동된 갈치는 그날 전부 다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50년. 아무나 못한다고요. 왜요? 내가 안 해본 사람 못해요. 다 이렇게. 목장갑만 끼고서 살얼음이 남아있는 생선을 계속 만지다 보면 장갑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는데요. 손이 시리면 따뜻한 물에 담가 잠시나마 어은 손을 녹이는 게 전부입니다. 지어낸 얼음 거 얼마나 더 준답니다. 손이 치러봐요. 발도 치럽고. 자식들 다 공부 가르치게 못했고. 조금 잘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생선을 다듬느라 손이 부르터도 일을 놓지 못하는 건 오롯이 가족 때문입니다.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갈치는 커다란 통 속으로 옮겨져 첫 번째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차로 저 통이 돌아가면 딱 씻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척된 갈치를 한 곳에 모아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데 바로 생선살과 뼈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엔 가장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최근 이 과정이 기계화된 덕에 작업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군요. 뼈하고 살하고 분리하는 거. 새육기. 새육기는 갈치를 이동시키면서 1차적으로 톱니바퀴 같은 분리장치가 단단한 뼈와 살을 분리하고 한 곳에 모아진 생선살은 다시 그 옆에 위치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 곱게 다져집니다. 마치 팥죽 같은 색을 띠고 있는 생선살인데요. 뜨거운 물속에 담겨 살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세척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하얗고 뽀얀 생선살이 됩니다. 물기를 짜낸 후 다시 곱게 다지고서 채망 같은 통 속에 넣어 또 한 번 걸러내는데요. 총 3번의 분류 작업과 2번의 세척, 정성 끝에 탄생한 어육입니다. 기름이 1.8mm 아주 좀 미세한 그런 잔뼈라든지 이런 걸 갖다 줄여내기 위해서는 망을 최소화해가지고 통화된 것만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 순수하게 생선살만 걸러낸 건데요. 좁은 구멍을 통과한 어육은 비로소 상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산처럼 쌓였던 갈치 양에 비해서 완성된 어육의 양은 적어 보이는데요. 뼈 추려가지고 부산물 나가고 그 세척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수율이 한 56%. 그럼 100kg를 내면 56kg 정도가 어육상으로 나온다고. 오늘은 15톤을 내가지고 한 8톤 가까이 나올 겁니다. 예. 장장 10시간에 걸쳐 완성된 어육. 찬 기온에서 더욱 쫄깃해지는 생선살의 특성상 완성된 어육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하루 동안 냉장 보관됩니다. 영하 7도에 하룻밤 지어가지고 충분히 냉을 잡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생각에 50년 세월 동안 매일 생선을 만져온 어머니들. 그 애틋함이 만들어낸 뽀얀 생선살이 겨울철 별미 어묵 맛의 비결이었나 봅니다. 부산 어묵이 부산의 대표 식품으로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엔 어묵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벌써 37년째 묵묵히 어묵 외길을 걷고 있는 송일영 대표인데요. 기름 속에 퐁당 빠져 노릇하게 익어가는 어묵들. 어묵을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대략 한 2, 3천 개 정도 다양하게 만들자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종류만도 20여 가지. 바로바로 튀겨낸 어묵을 당일 판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추운 겨울 고소한 어묵 냄새는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 어묵 한 입 베어 물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줍니다. 맛있어. 생선 맛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매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어묵을 만들어낸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아이스박스가 그의 보물 상자입니다. 곱게 다져진 반죽을 들어올리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반죽을 만들어서 영상 0도의 제품을 꺼내요. 영상 0도나 영상 5도 사이에 이게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게 얼음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만들던 오후에 만들던 맛이 일정하지
이게 반죽 자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입에서 씹는 식감이 달라져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반죽의 찰기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반죽을 섞을 때에도 지켜온 원칙이 있으니 바로 맨손 작업입니다. 반죽에 각종 채소를 다져 넣은 후 골고루 섞어주는데 이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만 반죽의 온도와 찰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쉽죠. 손실하다 참고 하는 게 그게 인내심을 끊기고 직업 정신이죠. 어묵 공정도 기계화되면서 수제 어묵을 고수하는 가게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사람 손맛은 이길 수 없다며 37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제 어묵의 자존심, 수제 어묵의 카리스마. 왜요? 아니 누가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잖아요. 17이란 어린 나이의 생계를 위해 어묵 공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어묵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름에 튀겨내는 것만 봐도 생선살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기름에 들어가면 네. 생선 입자 가져오면 이렇게 부풀림이 커요. 어디 가서 어묵을 먹더라도 이게 네. 부풀림이 없으면 네. 생선 입자가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먹나 여름에 먹나 사계절에 먹어도 제품이 탄력이 똑같아야 돼요. 유난히 얇고 힘이 없는 어묵은 생선 입자가 고르지 않은 저가 어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묵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건만 여전히 그는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며 어묵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금치를 믹서기 갈아서 반죽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손님들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서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어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도 각양각색. 기계로 찍어낸 어묵은 따라할 수 없는 수제 어묵만의 매력입니다. 길다란 어묵은 꽃형으로, 작은 방울 어묵은 반찬용으로. 색색의 옷을 입은 어묵은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했어요. 뭐 한 대여섯 가지, 네다섯 가지 품목이었는데 지금 장사를 뭐 한 시장에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소나기의 힘을 일정하게 주어 반죽을 밀어내면 순식간에 동글동글 예쁜 어묵 모양이 완성됩니다. 뭐예요? 왕방울. 왕방울 어묵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기계가 발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기계를 못 대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고단했던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그의 자부심으로 남은 건데요. 하루 종일 서서 반죽을 빚고 튀기는 일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제 어묵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까지 저랑 동고동락 한 게 어묵이기 때문에 한정은 못 짓고 건강한 그날까지 쭉 갑니다. 37년 수제 어묵 외길 인생. 그가 쏟은 시간과 정성만큼 어묵의 맛은 깊어졌습니다. 어묵 가게라고 해서 찾아왔건만 이건 스파게티 아닌가요? 어묵면 파스타. 어묵을 면처럼 뽑아내서 만든 어묵면 파스타. 어묵 특유의 쫄깃함과 감칠맛이 강한데요. 맛있겠다. 이번엔 어묵면 짬뽕까지 등장.
어묵을 넣고 끓였으니 국물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밀가루 끓고 전혀 다르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깔끔해요. 그야말로 어묵의 변신.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겨울 어묵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의 최강자를 찾아서 충청북도 단양으로 갔습니다. 단양의 특산물을 이용한 아주 특별한 만두가 이곳에 있다는데요. 한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가게를 지나며 군침을 삼키곤 했죠. 모양부터 남다른 이곳의 만두. 김치만두예요. 아, 이 김치만두예요? 속이 꽉 찬 길쭉한 모양의 만두인데요. 만두가 익으면 가게 안으로 옮겨 한 김 식혀줍니다. 그래야 만두피가 더욱 쫄깃해진다고 하는군요. 오. 요거는 떡갈비. 아, 떡갈비예요? 이건 떡갈비. 요거는 새우. 아. 김이 모락모락하죠. 새우. 이곳의 만두 종류는 새우, 떡갈비, 김치까지 총 3가지입니다. 이 만두를 먹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길쭉해서 한 입에 쏙 넣고 먹기에 안성맞춤. 한 번 맛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한다는 마성의 만두. 맛이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아요. 겉보다는 속이 꽉 차서 좀 더 맛있어요. 피가 얇으니까 더 쫀득쫀득하고. 아주 칼칼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하루 10,000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단양의 명물이 된 만두. 떡갈비부터 새우만두, 김치만두까지. 만두소가 꽉 차 있는 이 녀석. 쫀득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맛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 숨겨진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 중인 한 남성. 고기를 가져와서 9년째 이곳에서 만두를 빚어온 전덕수 씨인데요. 그가 갑자기 다급하게 찾아간 곳은 어디 가세요? 아, 고기 가지러 갑니다. 고기요? 네, 만두소에 들어갈 고기 기본적으로 고기 가지러. 만두는 만들자마자 빠르게 판매되다 보니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재료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돼지고기 전지고요. 전지 쓸 때 있고 후지 쓸 때 있고 그때 조금씩 달라요. 등심을 쓸 때도 있고. 진한 육향과 육즙이 풍부한 돼지 앞다리살로 고기의 식감을 높인 건데요. 공수한 고기는 기계에 넣어 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만두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그때 커다란 통에 기름을 가득 붓기 시작하는 덕수 씨. 이 많은 기름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게다가 불 위에 올려 팔팔 끓이기까지. 뭐 하는 작업인 거예요? 저희 만두소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마늘 기름이에요. 마늘 기름이요? 네네. 만두 맛의 비결이라는 마늘 기름. 뜨거운 기름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궁금증이 더 커져갑니다. 기름이 끓어오르자 대파부터 양파 그리고 단양의 특산품 마늘이 들어가는데요. 돼지 기름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오래 은근히 4시간에서 5시간 푹 사골구듯이 마늘에 있는 액기스를 기름하고 혼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마늘 기름이 만두의 느끼함을 없애고 담백함과 고소함을 더해주는데요. 5시간가량 끓이는 동안에도 아낌없이 마늘을 계속 넣어주며 풍미를 살리는 덕수 씨. 이것이 만두 가게를 단양 여행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준 특별한 비법인 겁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끓여낸 기름은 짙은 갈색을 띠게 되는데 건더기는 건져내고 식힌 기름만을 사용합니다. 마늘에 있는 액기스가 거의 다 빠져나와서 기름하고 같이 융합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늘에 이제 수분 같은 거 다 날라갔고
그래서 맛과 향이 다 배어 있는 거죠, 기름에. 20대의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야식집에 김밥집까지 많은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만두 비법입니다. 실온에서 식힌 마늘 기름은 노란 빛깔을 띠게 됩니다. 연 매출 7억 원의 신화를 쓰게 된 마늘 기름. 고소한 게 아주 잘 됐어요. 잘 된 거예요? 네네네. 건강한 맛을 위해서 요 조미료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감칠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고기가 잘게 다져지는 동안 기름을 부어주면 고기에 기름이 골고루 스며들어 풍미가 깊어집니다. 만두에 빠질 수 없는 재료, 당면도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굵은 당면을 사용하기에 좀 더 오랜 시간 다져야 합니다. 가는 당면도 있지만 굵은 당면을 넣었을 때 식감도 좋아지고 더 쫄깃해지고 그래서 굵은 당면을 쓰고 있어요. 당면이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맛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두소에는 양파, 부추 그리고 양배추까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만두소를 준비하는 데만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라고 하는군요. 얼마나 비벼요? 골고루 섞일 때까지. 시간은요? 뭐 한 2, 3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2, 3분이면 끝나요? 네. 한 번에 30kg의 만두소를 제작하는데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이 과정을 하루에 12번 정도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사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두소가 완성되면 주방 옆 만두빚기조에 손이 바빠지는데요. 만두소를 만두피가 감싸듯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만두를 빚으시는 거예요? 떡갈비 마늘 만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외엔 계속 앉아서 만두를 빚는 반복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헤라라고 네. 저희 만두 성형할 때 꼭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나라 말로 흔히 그냥 만두 칼? 원래는 얘가 일자형이에요. 근데 저희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만두소가 나오면 한 판에 들어가는 만두가 40개씩 16판의 만두를 빚을 수가 있는데요. 2시간 동안 총 600개의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직원들이 가장 어렵다고 손꼽는 게 바로 새우 만두인데요. 새우의 수분 때문에 미끄럽다 보니 자칫 모양이 흐트러지기 일쑤라고 하는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쉬워 보이는데 되게 익숙해서 그만큼 이제 동작을 빨리 한다 뿐이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처음 배우려면 오래 걸려요. 만두소와 만두피가 잘 붙어야 모양과 식감이 유지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손에 익기까지 3개월의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관건인데요. 바쁠 때 하루에 10,000개 정도 나간다고 치면은 일주일로 치면은 2만 개에서 3만 개? 서둘러 만두를 빚는 것은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만두피가 손바닥 체온에 오래 노출되면 쫄깃함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많은 만두를 굳이 손으로 빚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모양으로 된 만두는 아직까지 성형한 기계가 없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이쁘고 제일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이왕이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정성껏 만든 게 맛도 좋고. 정성에서 나오는 맛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 수제만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이지만 만두 속에 자신의 꿈을 꾹꾹 눌러 담는 사람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벌을 것이고 만두처럼 속이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어요. 뜨거운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행복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겨울철 대표 간식 만두.
9년간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더욱 특별한 마늘 만두. 따끈한 만두 한 판이면 한 끼도 거뜬할 만큼 든든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만들어낸 속이 꽉 찬 만두. 서민들의 꽁꽁한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맛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만두를 맛볼 수 있도록 손만두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만두 공장입니다. 겨울을 맞아 매출량이 40%까지 급증하면서 더욱 일손이 바빠졌는데요. 많은 과정이 기계화됐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만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1시간당 한 3.9톤 생각하시고 한 8시간 생산하면 한 40톤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 트럭 30대에 만두가 가득 실릴 만큼의 양이 매일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는 만두 종류만두 20가지. 낯익은 모양의 만두들이 줄리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사람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은 바로 재료 선별인데요. 사람이 직접 만두소에 들어갈 각종 재료를 다듬고 분류합니다. 배합을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모두 야채면 선별해서 가공을 하는 곳이고요. 배추는 밑동을 잘라내고 4등분한 뒤 신선한 상태의 잎을 골라 세척하고요. 부추는 잘게 다져졌는지 또 무른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만두의 주 재료가 되는 돼지고기를 살피는 것도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냉장 후지예요. 뒷다리. 만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두 속 재료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다듬지는 않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피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건 무슨 과정일까요? 딱딱한 뼈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물렁뼈 같은 걸 사람들 입에 들어가면 잘못 이도 파손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물렁뼈라든지 이물질 같은 걸 골라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만 잘게 다져서 사용하는 건데요. 하루에 들어가는 고기 양만 3톤가량입니다. 우선 다진 고기와 당면 그리고 양념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만두의 육즙과 식감이 결정됩니다. 고기 손만두라고요. 고기 손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기와 지방이 들어가고요. 이제 마늘 생각부터 해가지고 당면, 두부, 기타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10여 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수분을 빼고 잘게 다진 두부와 각종 채소들을 넣어 30분 동안 배합을 해줍니다. 한 번의 배합 과정마다 800kg의 만두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완성된 만두소는 고기만두나 찐만두 등에 사용될 거라는데요. 고기 손만두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요. 네, 꺼내가지고 이제 성형실로 이동을 할 거예요. 성형실은 만두를 빚어 모양을 내는 걸 담당하는 작업장인데요. 파이프를 통해 각각의 통 안으로 옮겨진 만두소는 기계 안에서 일정한 모양으로 찍혀 나옵니다. 쉼 없이 찍혀 나오는 동그란 고기 만두. 이렇게 많은 양의 만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런데 작업장 한편에 유독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만두를 직접 손으로 빚고 있는데요. 뭐 하는 작업이에요? 손만두 싸는 작업입니다. 모양을 원을 그렇게 예쁘게 원을 잡는 거예요. 만두를 동그랗게 말아주는 작업은 기계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주름을 잡아가며 만두를 접어서 끝을 고정합니다. 무엇보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만두를 밀리지 않게 빨리 말아주는 것이 관건. 빨리 해야 생산도 맞추고요. 겨울에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물량도 맞춰주고 하니까요.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뭐 몇 톤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1분에 200개가 나와요. 1분에 200개의 만두가 제작되는 상황. 직원들은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요. 한 사람당 약 50개의 만두를 접는 겁니다. 잠시도 작업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하루 8시간을 일에 매진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엔 10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직원들이 배치됩니다. 불량 없이 모양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보기엔 쉬운데요.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다 똑같은 만두를 빚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만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만두가 나오는 속도가 더 느린 데다가 다른 팀과는 달리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요. 여긴 좀 만두가 좀 크네요. 고기 왕만두예요. 가운데가요. 주름이 많이 나고 구멍이 크고 해야 이쁜 거예요. 왕만두는 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만큼 동그랗게 만두를 말 때 만두피가 터지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두 썩은 기계가 만들어내지만요. 모양은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유난히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꼿꼿하게 앉은 채로 장시간 작업을 이어가려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겨울 성수기를 맞아 일감도 늘어 부쩍 지치는 요즘입니다. 작업장 곳곳에서 고단함의 흔적이 목격되는데요. 목도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뿔도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겐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갖고요. 자식들도 공부시키고요. 네, 나도 먹고 살고.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30톤의 만두가 매일 전국으로 보내질 텐데요. 그 정성이 소비자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들 사랑하고 많이들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만두가 맛있거든요. 겨울에는 만두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 오래오래 다닐 수 있으면 좋아요. 소박한 소망이 담긴 만두는 곧장 증자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선 만두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를 쪄냅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완성된 만두. 고운 빛깔에 꽉 채워진 속까지. 겨울철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영양 간식입니다. 제가 만든 만두가요. 전국 각지 어디서나 전 국민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만두 가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만두라고요? 이게 만두인지 고기 완자인지 헷갈리는군요. 이 독특한 만두에겐 한 번 맛보면 발길을 끊을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상당히 얇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입에 들어가면은 딱 녹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 장점.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만두소만 동글동글 뭉쳐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투명한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굴린 만두. 다른 거는 밀가루 피에다가 만두를 싸는데 얘는 이제 밀가루가 아니고 감자 전분을에다 넣어서 굴린 거예요. 그래서 감자 전분이 피가 되는 거고 안에 속은 다 만두 속이에요. 굴린 만두는 소를 동그란 완자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에 굴려 만든 평안도식 만두인데요.
이곳에선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더욱 쫄깃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촉촉한 육즙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만두소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찬물에 넣어 10시간 정도 불린 당면 60kg을 곱게 갈아 넣어주면 특별 주문한 고기가 도착하는데요. 하루에 만들 양만 주문했는데도 150kg이나 됩니다. 만두 속 이제 들어가려고 뒷다리살 간 거하고 지방 간 거하고 같이 갈았거든요. 돼지 뒷다리살과 돼지 기름을 섞은 고기인데요.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식감의 비결입니다. 간마늘하고 생강입니다. 간마늘이랑 일단 간생강 같은 경우는 고기에 뭐 잡내를 일단 사라지게 해주자. 기계에 넣어 당면과 함께 골고루 섞다가 각종 채소를 붓습니다. 이 순서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붓었을 때 숨이 안 죽고 이제 식감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넣어요. 총 10가지의 재료가 배합된 만두소는 완성되면 냉장 보관해서 하루 동안의 숙성을 거치게 됩니다. 가게 옆 다른 공간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굴린 만두를 만드는데요. 무엇보다 정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빚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한 입 크기로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20g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무게로 만들어 보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를 찾아낸 건데요. 만두피가 없으니 만두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3초. 덕분에 하루에 10,00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내면 그 옆에선 하얀 가루에 만두소를 굴리는데요. 이게 만두피가 된다고 합니다. 전분가루, 감자 전분가루 굴린 만두를 하면서 밀가루, 강력, 중력, 옥수수 전분가루 다 써봤는데 감자 전분가루를 굴리는 게 제일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만두소를 이리저리 굴려서 골고루 전분가루를 묻혀주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굴리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입혀지죠. 맛은 물론 시간 절약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건데요. 마치 찹쌀떡 같습니다. 몇 인분 정도 하루에 만드세요? 한 10,000개 이상?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속 움직이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목 쪽으로 경련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만두를 빚기 시작한 지 어느덧 8년 차. 7시간 이상 서서 만두를 빚으니 목과 어깨, 다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으로 탄생한 굴림 만두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육즙 가득한 맛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전분가루에 굴린 만두라서 일반 만두와는 찌는 시간도 다릅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고기는 많이 익었는데 피가 얇다 보니까 너무 흐물흐물해지거나 오븐을 쪘을 때 만두가 가장 맛있어요. 정확하게 5분. 만두가 속까지 익는 시간인데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완성된 굴림 만두. 한 판에 109개의 만두가 들어가는데 11인분 정도입니다. 얇은 만두피가 은은한 빛깔로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매콤한 김치만두도 매력적입니다. 오늘 맛과 영양까지 챙긴 만두 어떠십니까?